아이들 같은 경우는 정말 제가 강조하는 게 면역 성장, 정상적인 면역 성장의 필수적인 요소가 장 건강입니다. 장 건강이 굳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바꾼다? 이거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경우는 그래요. 그리고 부모님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영양제는 패션이 아니에요. 아이가 변을 잘 못 보거나 설사 가스가 잦은 경우 유산균 복용이 도움이 될지 아니면 중단해야 할 신호인지도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변비나 설사 같은 경우가 굉장히 심하면 약물을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약간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어른도 그렇잖아요. 컨디션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는 장 상태 자체가 안 좋은 거기 때문에 평소에 유산균 및 어떤 수단을 이용을 해서 장 건강, 장 환경을 좀 더 아이들한테 편안하게 해줄 필요가 있고요. 특히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폐 있죠. 행동 발달, 인지 발달 이런 부분들, 특히 두뇌와 관련해서 장과 두뇌와 연결이 굉장히 밀접하게 되어 있다는 거 최근 연구 결과로 알려져 있고요.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가 이게 자폐증은 아닌데 자폐증에서 나오는 증상과 같이 커뮤니케이션에 어떤 문제가 된다던가 공격성 행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특히 0세에서 2세 정도 됐을 때의 장 건강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즈음 되는 아이들은 커뮤니케이션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디가 아파 이거 못하죠. 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들 장 상태를 보면서 아이들 변 상태나 이런 걸 보면서 그것들에 대해서 일반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그걸 잘 챙겨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그 상태로 놓으면 애는 울 수밖에 없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스트레스 호르몬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그 장 상태에서 직접적으로 뇌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설사, 변비 이런 부분들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거든요. 아이들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심하면 병원에 가서 약물을 복용하는 게 맞습니다. 처방약을 맞는 게 맞고. 근데 이게 그 정도는 아닌데 왔다 갔다 한다 이러면은 유산균은 반드시 줘야 돼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유산균은 웬만하면은 같이 가는 게 좋습니다. 유산균 효과가 일시적이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꾸준히 복용해도 변비나 설사가 계속된다면 복용 방법이나 제품을 바꿔야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유산균을 복용을 했을 때 어찌 보면 장에 원래 갖고 있던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바꾸는 게 좋습니다. 복용법의 차이는 없고요. 복용법은 똑같습니다. 그냥 꾸준하게 복용을 하면 되고, 유산균의 효과는 일시적인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한 번씩 먹잖아요. 만약에 한 번 먹고 그게 장에서 쫙 이렇게 자라가지고 장 상태를 확인해 준다? 그거는 아직까지는 그런 건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그거는 또 하루에 한 번 먹는다는 거는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유산균이 일시적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복용하고 있는 음식, 예를 들어서 약을 복용하는 항생제를 복용한다던가 우리 어떤 생활 습관, 스트레스의 변화, 어쨌든 이쪽은 계속 이동하는 공간이거든요. 그리고 위장관은 우리 몸에 바뀝니다. 아니에요. 바뀌어요.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열려 있고 거기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만 가져다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대변은 배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계속 유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도 유산균의 효과는 일시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복용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특정 유산균을 먹었을 때도 설사나 변비나 이런 증상이 계속 지속된다. 그럼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유산균 효과를 꾸준히 보기 위해서 약사님이 강조하시는 전략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꾸준하게 복용하는 거죠. 없습니다. 본인한테 딱 맞는다는 거는 먹었을 때 그냥 편안하면 돼요. 먹었을 때, 이건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도 마찬가지고요. 먹었을 때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불편함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된다던가 아니면은 내가 이걸 먹었을 때 불편하지 않아. 그냥, 변도 잘 보고 이렇다. 이러면은 된 겁니다. 그리고 딱 그거를 잡고 그리고 꾸준하게 복용하시는 게 좋아요. 영양제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먹는 방법, 식전이 중요하냐, 식후가 중요하냐, 저한테도 계속 물어보거든요. 그 다음에 아침이 좋냐, 저녁이 좋냐,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요, 꾸준하게 복용하는 겁니다. 유산균도 마찬가지고요. 몇몇 소비자들은 유산균을 한 가지만 오랫동안 섭취하는 것이 좋지 않고 주기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거는 별로 그렇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장 상태가
이 유산균 제품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안 되고 예전이랑 똑같아요. 아니면 더 악화됐다. 본인이 느끼기에. 이러면 바꾸셔야 되는데요. 이걸 먹었는데 장 상태가 호전이 됐고 난 아무 문제 없어. 그러면은 쭉 먹으면 됩니다. 특히 어른들 같은 경우야 솔직히 이것도 한번 먹어보고 싶고 저것도 한번 먹어보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상관없어요. 어른들 같은 경우는 장내 미생물 곤충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른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뭐 주기적으로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이것도 먹어보고 싶고 이것도 먹어보고 싶고 그런 경우에 바꾸는 건 좋은데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정말 제가 강조하는 게 면역 성장, 정상적인 면역 성장의 필수적인 요소가 장 건강입니다. 장 건강이 굳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바꾼다? 이거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경우는 그래요. 그리고 부모님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영양제는 패션이 아니에요. 패션이 아닙니다. 특히 유산균은 그래요. 저 아이가 좋은 게 우리 아이한테는 오히려 안 좋은 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 상태를 보고 장 상태가 좋은데 이러면은 안 바꾸셔도 돼요. 예,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즘은 프로바이오틱스, 신바이오틱스 같이 함께 들어있는 제품들도 많은데요. 이런 제품이 특히 도움이 되는 아이가 있을까요? 아니 뭐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저는 신바이오틱스라는 거는요 특정 용어가 아니에요.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산균이고요. 프리바이오틱스는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식이섬유입니다. 그러니까 식이섬유가 우리 인간한테는 도움이 안 되는데 걔네들이 장내 미생물군, 특히 유익균의 먹이가 돼가지고 그게 대사체가 되면 또 그게 우리 몸에 이로운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포스트바이오틱스는요 유익균이 프리바이오틱스를 먹고 생산해낸 대사체입니다. 근데 신바이오틱스는 뭐냐면 신바이오틱스는 제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바이오틱스는 프로바이오틱스랑 프리바이오틱스가 함께 들어간 형태를 신바이오틱스라고 하는데 그 신바이오틱스 같은 경우는 그냥 아이들한테 좋겠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유산균 하나보다는 유산균의 플러스 요새는 대부분 그런 제품들이 나옵니다. 프리바이오틱스가 같이 섞여 있으면 아무래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편식을 심하게 하거나 유제품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유산균 선택 시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근데 대부분 아이들이 편식하지 않나요? 저도 어렸을 때 편식을 했고요. 유제품 알러지 같은 경우는 확률적으로 아이들한테 생기기는 조금 어렵고요. 왜냐면은 그게 보통 나이가 들면서 그 유당을 분해를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어찌됐든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유산균 먹는 거랑은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유산균에 뭐 유당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특히 뭐 딱히 편식은 아이들이 그냥 기본값 아닌가요? 저도 그렇고 저희 딸도 그랬거든요. 저희 딸은 좀 덜하긴 했는데 하여튼 편식을 한다던가 유제품에 뭐 알러지가 있다고 해서 뭐 유산균을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건 없고요. 그냥 평범한 아이들하고 같이 그냥 유산균은 본인한테 맞는 것들을 이제 선택을 해서 드시면 됩니다. 추천을 받고요. 네, 그렇게 드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약사님이 부모님들에게 꼭 강조하시는 아이장 건강 수칙이 있다면 어떤 걸 가장 말씀하시나요? 먼저는 아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엄마 아빠가 관찰을 잘 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변을 누면요 그걸 들어가서 한번 보고 그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인의 경우도 본인이 뭐 좀 그렇긴 하지만 본인이 대변을 보면 그 색깔이나 이런 것들은 체크를 하셔야 좋습니다. 그게 변화가 있다던가 본인의 컨디션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있다던가 이건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들의 변 건강, 그러니까 변 상태나 이런 형태나 색깔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 건강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한테는 진짜 필수적입니다. 딱 하나 영양제 고르라 그러면 아이들한테 뭘 하나만 고르라 그러면은 장 건강과 관련된 뭐 유산균 제품 이런 것들을 제가 권해드릴 것 같은데 그 부분을 그러니까 장 상태를 먼저 확인을 하시라. 그리고 유산균을 먹었을 때 장 상태가 어떻게 또 변화하는지도 확인을 하시라. 그러니까 관찰 체크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장 건강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갖고 가는 게 좋습니다. 우리 아이는 장 좋은데 좋을 때 오히려 다 잘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특히 아이들의 면역체계의 성장, 정상적인 면역체계의 성장의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유산균은 그러니까 장 건강을 잘 관리해 주시는 게 좋고 장 건강을 관리하는데 가장 적합한 영양소는 유산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